청주 흥덕 도종환 의원입니다. 조혜옥 대위, 네, 주사를 잘 놓는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입니까? 그냥 보통으로 놓는 것 같습니다. 김상만 자문위도 그런 말을 하고 주치의도 조혜옥 대위가 주사를 제일 잘 놓는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대통령이 혈관 찾기도 힘들고 또 1시간 이상 맞으면 막 힘들어하고 그러는데 조혜옥 대위가 놓으면 안심한다고 그래요? 사실이죠? 그런 말씀을 직접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지난번에 이선호 실장이, 의무실장이 태반주사, 배곡주사, 감초주사, 이런 것들을 대통령한테 처방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직접 주사를 놓은 건 조 대위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처방이 있는 한 제가 처치를 했습니다. 네. 경호실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 태반주사 구입한 거 200개 중에 80개가 재고로 남아 있고요. 또 배곡주사는 60개 중에 10개가 남아 있고 감초주사는 100개 중에 39개가 재고로 남아 있어요. 네, 이 재고가 이렇게 남았다는 얘기는 나머지는 처치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직접 주사를 했다는 건데 대통령이 이렇게 많이 맞았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직원에게도 처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이동하다가 파손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파손은 뭐 소수일 테고 그렇죠? 네,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 네. 직원들이 한 10명 미만이라고 의무실장 그러던데 맞습니까? 제가 정확한 자료를 지금 확인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은 저도- 대통령이 맞은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10명 이내로 네. 기억합니다. 직원들 중에 맞은 사람은 10명 이내고 이 많은 양이 다 거의 대통령에게 처방되고 주사로 놓아지고 그랬다는 걸로 보면 되죠. 대통령에게도 놓고 직원에게도 처치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4월 10일 기록을 보면 태반주사가 5병, 감초주사 2병, 배곡주사 2병이 나오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이 놓기도 합니까? 4월 10일이면 2016년을 예. 말씀하시는 거 네. 맞습니까? 2016년 4월이면 제가 근무 안할 의무동에서 근무를 안 할 때입니다. 네. 아까 의무 동에 근무한 게 맞다고 그랬었죠? 4월 16일 날. 2014년 4월 16일을 말씀하시는 거면 2014년 4월 16일 날 이제 의무실에서 지난번에 의무 동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의무실이라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왜 의무 동이라고 답변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했습니다.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그 의무동이랑 의무실 교대 근무 전에 인수인계 기간을 4월 22일부터 5월 2일이었다는 걸 기억하게 됐고 4월 16일 날 그 전에는 의무실에 근무했었습니다. 4월 16일 날 신대위는 가글을 갖다 줬다고 하던데 그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저는 의무실에 근무했기 때문에 들은 바가 없습니다. 뭐 나중에 누구한테 전해줬다 이런 말도 들은 적이 없어요? 네, 대통령님의 진료에 관한 부분은 필요 이상으로 제게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 남자한테 갖다 줬다 이렇게 신대위가 말을 하던데 그게 이영선 행정관을 의미하는 거라고 봐도 될까요? 저는 답변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병호 증인께 묻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그 비망록이 나오고요. 아까 이용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와 이어서 묻겠는데요. 여기 우병호 팀이라고 하는 우병호 팀은 본인은 이게 뭘 말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그 밑에 설명에 보면 예. 경찰 국정원 팀 구성 6급 국장급 이렇게 국정원 국장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밑에 보면 정보 수집 경찰 국정원을 팀 구성토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우병호 팀이라는 그 팀이 경찰과 국정원으로 구성된 팀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 건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그런데 네. 거기 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신부 뒷조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부도 뒷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그리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상계위 국장
이렇게 그 법적 조치 취했던 것처럼 그렇게 잊으면 안 된다. 응징해줘야 한다. 리스트 만들어서 추적해서 처단토록 해야 한다. 이렇게 아주 강한 주문들을 김기춘 실장이 했다는 거가 이 기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바로 다음 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국민연합 등 보수단체가 이 홍 씨 작품을 이렇게 폐륜행위라고 그러면서 바로 고발한단 말입니다. 그 다음 날 지시가 내려온 것이 수첩에 기록된 그 다음 날 바로 이렇게 고발을 한단 말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조치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민정수석실 아니면 김기춘 실장의 지시를 받은 어떤 사람이 했을 거라는 짐작을 우리는 하거든요. 예. 수첩에 7일 날 나오고 8일 날 바로 조치가 취해지니까. 직접 관여한 적은 없습니까? 예,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또 이런 것이 여러 사례가 있어요. 2014년 9월 11일 날 김동진 부장판사가 국정원 대선 개입 관련해서 이거 정치는 불법적으로 관여했지만 대선 개입이 아니다라는 판결이 나자 법치주의는 죽었다라고 글을 올리거든요. 그 뒤에 이제 이 비망록에 또 직무 배제 방안 강구 필요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바로 9월 26일 날 김 부장판사한테 징계를 청구하고 그리고 12월 3일 날 정지 2개월 중징계가 내려지는 조치들이 계속 이어진단 말이에요. 비서관에 의해서 김기춘 실장이 지시를 하면 그 다음에 반드시 어떤 조치가 내려지는 것은 또 확인할 수 있어요. 2014년 8월 29일 군산 이영주 판사 관련해서 여기도 보면 재임용이라든가 뭐 영장 고려라든가 또 보수 애국단체 SNS 항의 사퇴 요구 등등이 나오면 그 뒤에 실제로 9월 2일 날 미래를 여는 청년 포럼이라든가 K스토리, 스토리K 이런 데서 탄원서 제출되고 그래요. 이런 조치들이 중간에 누군가 영향력을 발휘해서 일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우병우 증인이라고 보여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 건 없고요. 저는 비서관 입장에서 그 수석님이 업무 일지에다가 뭘 적어놨는지, 왜 적어놨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예, 도종환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장재훈 의원. 다음은 조정하겠습니다. 새누리당 한경철 의원 신문해 주십시오. 우병우 증인. 예. 그 장모이신 김장자 증인이 불출석한 사유를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건강이, 고령의 건강이 안 좋다고 말씀해요. 청력 문제가 있었던 말씀하셨죠? 아까? 청력도 있습니다. 예. 예? 예. 그 김장자 증인과 관련돼서 어저께 집에서 나가는 장면 이 그 TV 채널로 보도된 거 보셨어요? 아, 예. 보셨죠? 예. 그 직접 TV 보지는 화면 않고 우리 애가 보고 얘기를 해줘서 들었습니다. 예. 예. 그 TV에서 봤을 때 그 장모가 청력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여졌어요? 야, 그거는 실제로 있습니다. 예. 있어요? TV에서 본 게 아니라 예. 그냥 알고 있습니다. 장모님이 그런 거지는. 저희 어저께 많은 국민들이 TV를 보셔서 아실 텐데 장모께서 달아나시면서 기자의 작은 질문에 분명히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결국 이거는 증인 출석을 회피하기 위한 이유로밖에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 달아나시면서까지도 작은 질문에 답변하시는 분이 청력장애가 있다. 그건 뭐 청력에 대해서는 병원의 뭐 진단서나 다른 객관적인 자료로 일단 입증을 알겠습니다.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예. 7월 달부터 사실 저에 대해서 뭐 강남역 땅부터 됐습니다. 해서 여러 됐습니다. 가지 의혹이 예, 됐습니다.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정윤의 문건 파동 당시에 이 업무, 대처 업무가 우병우 증인 민정비서관으로서 했죠. 뭐 그냥 그 대처 업무라기보다도 예. 그 당시에도 민정비서관의 업무를 업무였죠? 했습니다. 예. 네. 아까 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본인이 답변하셨어요. 그때 기억을 더듬어서 그 정윤의 문건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였는지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때 정윤회 씨가 청와대 비서관이나 행정관들을
예. 어디 강남의 어디 식당에서 불러서 예. 뭐 회의를 하면서 예. 국정에 관한 뭐 여러 가지 지시를 하는 방식으로 예. 국정에 개입을 한다. 예. 그 내용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최순실이라는 이름 등장한 거 보셨죠? 그 자체는 그건 정윤회 씨가 저기 등장한 거 비서관과 보셨죠? 행정관. 그건 정윤회 씨를 설명하는 내용이라. 정윤회 씨 문건에 예. 최순실 씨 권력에 대해서 분명히 문건에 적시돼 있잖아요. 기억나시잖아요. 그 문건에 같이 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납니까? 예, 그 문건 자체는 그게 정윤회 씨 관련된 문건으로 기억합니다. 자, 이 문건에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등장이 어떻게 되냐면 이 나라 권력서의 1위는 최순실, 2위는 정윤회, 3위는 박근혜 이런 내용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런 거 봤습니다. 뭐, 예. 왜 자꾸 이렇게 아니요, 그 문건 자체에서 본 건지 최근에 적어도 예, 제가 질문 드릴게요. 예, 적어도 대통령을 제대로 모시는 민정비서관이라면 이 문건에 권력서의 1위는 최순실이다, 2위는 정윤회다, 3위는 박근혜다 이렇게 적시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아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보세요. 그 지금 이제 그거는 이제 부수적인 거라고 하고, 근데 말씀대로 제일 핵심적인 거는 정윤회 씨가 뭐 무슨 식당에서 모여서 이렇게 한다는 그건데, 그거에 관련해서 검찰에 수사한 결과 그 작성자가 쓴 내용이 그 내용이 허위 문건이다. 제가 묻고자 하는 이렇게 거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 제일 중요한 게 허위면 관련돼서도 다 나머지 부분도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 문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이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제대로 된 민정비서관, 대통령을 제대로 모시겠다는 사람이라면 대통령을 넘어서는 권력 1, 2가 다른 사람이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엄중하게 파악하고 제대로 바로잡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생각 안 들었습니까? 말씀드리면 예. 그 당시에 그 제일 중요한 저 문건에 대해서 허위라고 판정이 났고요. 그때 검찰뿐만 아니라 허위로 어느 판정난 것이 언론에서도 아니고 그 지금 1위 뭐 2위 3위 하는 그걸 이렇게 우병우 증인. 주목한 데는 없었습니다. 우병우 증인 예.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중요한 사안으로 치부하지 않고 넘기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바로 우병우 증인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도대체 반성할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변명을 했었습니까, 지금? 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모든 언론이나 검찰 다 그렇게 그 당시에는 그 부분에 주목한 데가 없었습니다. 자, 우병우 증인. 예. 민정비서관 몇 달 동안 하셨죠? 5월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1월까지 했습니다. 6개월 하셨죠? 아유, 7개월, 8개월. 7개월이요. 예. 자, 그리고 나서 바로 민정수석 되죠? 예. 이런 사례 있었습니까? 민정비서관에서 민정수석된 사례는 그 전 정권에서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다고 답변드렸습니다. 이렇게 짧게 근무하고 바로 민정수석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것, 바로 이러한 사실들을 은폐하고 대통령 입맛에 맞게 대처하고 다 이 대가로 올라간 거예요. 국민들이 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혁 대표께 질문할게요. 네. 4월 16일 날 어디에서 근무했는지 지금 증언이 이제 엇갈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의무동과 의무실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조혁 대위가 그렇게 분간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의무동과 의무실은 확실하게 구분할 줄 압니다. 구분하죠? 네. 당시에 2014년 본인이 이것을 의무동에서 근무했다가 했다가 의무실로 바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당시에 4월 22일부터 의무동 인수인계가 있었는데 그때 4월 16일 날 의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세월호 참사 봤어요? 봤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세월호 참사를 기억할 정도의 그런 기억이라면 이렇게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세월호 참사 사건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다시 기억을 더듬었고
의무실 근무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그 자리에서 TV를 시청했다는 것을 기억할 정도라면 적어도 그 당시에 의무동인지 의무실인지는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답변하세요. 제가 그 당시엔 기억을 하지 못하고 지금은 기억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황영철 의원 수고했습니다. 청주 흥덕 도종환 의원입니다. 조혜옥 대위, 예, 주사를 잘 놓는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입니까? 그냥 보통으로 놓는 것 같습니다. 김상만 자문위도 그런 말을 하고 주치의도 조혜옥 대위가 주사를 제일 잘 놓는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대통령이 혈관 찾기도 힘들고 또 1시간 이상 맞으면 막 힘들어하고 그러는데 조혜옥 대위가 놓으면 안심한다고 그래요? 사실이죠? 그런 말씀을 직접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지난번에 이선호 실장이, 의무실장이 태반주사, 배곡주사, 감초주사, 이런 것들을 대통령한테 처방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직접 주사를 놓은 건 조대위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처방이 있는 한 제가 처치를 했습니다. 네. 경호실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 태반주사 구입한 거 200개 중에 80개가 재고로 남아 있고요. 또 배곡주사는 60개 중에 10개가 남아 있고 감초주사는 100개 중에 39개가 재고로 남아 있어요. 네, 이 재고가 이렇게 남았다는 얘기는 나머지는 처치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직접 주사를 했다는 건데 대통령이 이렇게 많이 맞았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직원에게도 처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이동하다가 파손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파손은 뭐 소수일 테고 그렇죠? 네, 예, 도종환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장재훈 의원. 다음은 조정하겠습니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우병호 증인, 예. 그 장모이신 김장자 증인이 불출석한 사유를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고령의 건강이 안 좋다고 말씀해요. 청력 문제가 있었던 말씀하셨죠? 아까? 청력도 있습니다. 예. 예? 예. 그 김장자 증인과 관련돼서 어저께 집에서 나가는 장면 그 TV 채널로 보도된 거 보셨어요? 아, 예. 보셨죠? 예. 그 직접 TV 보지는 화면 않고 우리 애가 보고 얘기를 해줘서 들었습니다. 예. 예. 그 TV에서 봤을 때 그 장모가 청력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여졌어요? 야, 그거는 실제로 있습니다. 예. 있어요? TV에서 본 게 아니라 예. 그냥 알고 있습니다. 장모님이 그런 거지는. 저희 어저께 많은 국민들이 TV를 보셔서 아실 텐데 장모께서 달아나시면서 기자의 작은 질문에 분명히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결국 이거는 증인 출석을 회피하기 위한 이유로밖에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 달아나시면서까지도 작은 질문에 답변하시는 분이 청력 장애가 있다. 그건 뭐 청력에 대해서는 병원의 뭐 진단서나 다른 객관적인 자료로 일단 입증을 알겠습니다. 할 수 있을 거라 생각.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 네. 직원들이 한 10명 미만이라고 의무실장 그러던데 맞습니까? 제가 정확한 자료를 지금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 대부분은 저도- 대통령이 맞은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10명 이내로 네. 기억합니다. 직원들 중에 맞은 사람은 10명 이내고 이 많은 양이 다 거의 대통령에게 그 처방되고 주사로 놓아지고 그랬다는 걸로 보면 되죠. 대통령에게도 놓고 직원에게도 처치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4월 10일 기록을 보면 태반주사가 5병, 감초주사 2병, 배곡주사 2병이 나오는데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많이 놓기도 합니까? 4월 10일이면 2016년을 예. 말씀하시는 거 네. 맞습니까? 2016년 4월이면 제가 근무 안할 의무동에서 근무를 안 할 때입니다. 네. 아까
의무 동에 근무한 게 맞다고 그랬었죠. 4월 16일 날. 2014년 4월 16일을 말씀하시는 거면 2014년 4월 16일 날 이제 의무실에서 지난번에 의무 동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의무실이라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왜 의무 동이라고 답변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했습니다.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그 의무동이랑 의무실 교대 근무 전에 인수인계 기간을 4월 22일부터 5월 2일이었다는 걸 기억하게 됐고 4월 16일 날 그 전에는 의무실에 근무했었습니다. 4월 16일 날 신대위는 가글을 갖다 줬다고 하던데 그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저는 의무실에 근무했기 때문에 들은 바가 없습니다. 뭐 나중에 누구한테 전해줬다 이런 말도 들은 적이 없어요? 네, 대통령님의 진료에 관한 부분은 필요 이상으로 제게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 남자한테 갖다 줬다 이렇게 신대위가 말을 하던데 그게 이영선 행정관을 의미하는 거라고 봐도 될까요? 저는 답변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병호 증인께 묻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그 비망록이 나오고요. 아까 이용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와 이어서 묻겠는데요. 여기 우병호 팀이라고 하는 우병호 팀은 본인은 이게 뭘 말하는지 모르겠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예. 근데 그 밑에 설명에 보면 예. 경찰 국정원 팀 구성 6급 국장급 이렇게 국정원 국장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밑에 보면 정보 수집 경찰 국정원을 팀 구성토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우병호 팀이라는 그 팀이 경찰과 국정원으로 구성된 팀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 건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그런데 네. 거기 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신부 뒷조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부도 뒷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그리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상케이 국장 이렇게 그 법적 조치 취했던 것처럼 그렇게 잊으면 안 된다. 응징해줘야 한다. 리스트 만들어서 추적해서 처단토록 해야 한다. 이렇게 아주 강한 주문들을 김기춘 실장이 했다는 거가 이 기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바로 다음 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국민연합 등 보수단체가 이 홍 씨 작품을 이렇게 폐륜행이라고 그러면서 바로 고발한단 말입니다. 그 다음 날 지시가 내려온 것이 수첩에 기록된 그 다음 날 바로 이렇게 고발을 한단 말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조치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민정수석실 아니면 김기춘 실장의 지시를 받은 어떤 사람이 했을 거라는 짐작을 우리는 하거든요. 예. 수첩에 7일 날 나오고 8일 날 바로 조치가 취해지니까 직접 관여한 적은 없습니까? 예,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또 이런 것이 여러 사례가 있어요. 2014년 9월 11일 날 김동진 부장판사가 국정원 대선 개입 관련해서 이거 정치는 불법적으로 관여했지만 대선 개입이 아니다라는 판결이 나자 법치주의는 죽었다라고 글을 올리거든요. 그 뒤에 이제 이 비망록에 또 직무 배제 방안 강구 필요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바로 9월 26일 날 김 부장판사한테 징계를 청구하고 그리고 12월 3일 날 정지 2개월 중징계가 내려지는 조치들이 계속 이어진단 말이에요. 비서관에 의해서 김기춘 실장이 지시를 하면 그 다음에 반드시 어떤 조치가 내려지는 것은 또 확인할 수 있어요. 2014년 8월 29일 군산 이영주 판사 관련해서 여기도 보면 재임용이라든가 뭐 영장 고려라든가 또 보수 애국단체 SNS 항의 사퇴 요구 등등이 나오면 그 뒤에 실제로 9월 2일 날 미래를 여는 청년 포럼이라든가 K스토리, 스토리 K 이런 데서 탄원서 제출되고 그래요. 이런 조치들이 중간에 누군가 영향력을 발휘해서 일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우병호 증인이라고 보여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 건 없고요. 저는 비서관 입장에서 그 수석님이 업무 일지에다가 뭘 적어놨는지 왜 적어놨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